서 계신 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힘 빼고 배를 앞으로 이렇게 요런 자세. 이게 편하거든요. 보통 라운드 숄더는요, 측면에서 봤을 때 등판이 보여요. 라운드 숄더는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이 주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앉아 있는 게 음주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연구들도 나와요. 근본적인 걸로 하면 사실은 근력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은 유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 무거운 머리를 잡고 있을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이 있으면 이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세울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린 근육을 뒤에서 꽉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의 개념보다는 힘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아요.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 알 수 없는 두통, 그 다음에는 귀나 눈 쪽이 안 좋아지는 것도 이 목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경추의 1, 2번이 시신경과 귀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 있는 근육이 굳어버리면 시신경하고 이 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보통 라운드 숄더는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트레이너는 딱 어깨만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라운드 숄더가 되면 요 등판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 숄더거든요. 어깨에 요 넓이만 당겨 보시면 요 넓이랑 가슴만 딱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 숄더가 아니고요. 앞으로 기울어지면 이 견갑골이라고 하죠. 이 견갑골이 보이기 시작하면 라운드 숄더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리베이터 스카플라라고 해서 견갑거근, 그게 짧아진 경우, 또는 이 상승모근이 짧아지거나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진 건데요. 견갑거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짧아지면 목이 안 좋은 분들이 어깨하고 귀가 가까워지죠. 이렇게 잡아 당겨지니까. 조금 전에 한 테스트이기도 한데 그걸 그대로 운동으로 사용하면 스트레칭이 되기도 하고 근력 운동이 되기도 해요. 견갑골의 움직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깍지 한번 껴보실게요. 뒤에 깍지 낀 상태에서 손바닥이 서로 붙고요. 팔꿈치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가슴이 쭉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펴지고 엉덩이에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이분은 스트레칭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바로 그냥 근력 운동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안 펴져요, 또 손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얘를 내려서 이렇게 하면 견갑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견갑골이 위로 올라갔던 걸 밑으로 내려주게 되니까 자세가 좋아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견갑골 운동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동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 숄더는 여기서 힘이 없어서 놓치는 건데요. 얘가 놓쳐지면 이 흉추라고 하는 여기가 볼록해져요. 그래서 얘가 뒤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기본적으로 라운드 숄더가 잡히거든요. 이럴 때는 폼롤러를 그 위치에 두고 그대로 누워 보실게요. 아마 요거 헬스클럽이나 짐에 가서 운동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머리하고 손이 뒤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벌려요. 하나, 잘 보시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열리는 거 보이시죠? 흉추라고 하는 등이 펴져야 되는데 등은 안 펴지고 허리가 자꾸 펴지니까 오히려 부담스럽죠. 다시 이렇게 되면 호흡으로 갈비뼈가 제가 지금 여기 잡았는데 벌어지지 않게 잡아놓고 몸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좁아졌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못 내려가죠. 이렇게 하면 제가 척추의 요 밑에를 못 움직이게 고립시키고 딱 여기만 움직이게 하니까 등이 늘어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건 등은 안 늘어나고 허리만 늘어나니까 늘리면 안 되는 애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운동하기 전에 이 동작이 첫 번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로 운동을 하면서 오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상태에서 슈퍼맨 한 5개만 해보실까요? 시작. 올라가고 하나, 둘, 많이 하시는 동작이죠. 특히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이 이 동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이 요추가 압박을 받아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팔이나 다리를 고정하고 한쪽만, 예를 들어서 다리를 고정했다 라고 하면 이게 고정한 다리가 지금 허벅지 힘 줘보세요, 엉덩이 힘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단단하게 잡아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힘이 없는 거니까요. 여기가 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등이 움직이게 해서 여기가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여길로 운동시키고
그렇죠. 움직임의 주체가 여기여야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얘가 잡아당겨서 견갑을 꽉 잡아주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하시면 여기가 운동이 되니까 여기는 계속 약해지고 여기는 계속 딱딱해지면 결국엔 허리 부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뭘로 체크하시면 되냐면 운동을 했는데 여기가 뻐근하다 그러면 잘못됐어요. 여기가 뻐근하다 잘했어요. 아주 심플해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건 사실 허리 운동이 아니라 엉덩이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 고정이 되고 엉덩이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내리고 여기. 그렇죠. 그냥 편하게 훅 들어볼까요? 여기. 얘는 엉덩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나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라고 하는 여기 골반까지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얘만 움직여요. 이렇게 내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집에서 하시면 이게 체크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동작을 했는데 여기가 뻐근하다 잘못하신 거고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다 잘한 것이에요. 다음은 이 상태에서 견갑골이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팔이 바깥으로 좀 회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양손을 그냥 좌우로 이렇게 벌려준 상태를 저희가 A자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이 뒤로 돌아오면서 견갑골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모으냐면 이 양쪽에 있는 견갑골이 와서 제 손을 꾹 조일 때까지. 대신에 이 견갑골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안 돼요. 안으로 모이면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견갑골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모았는데 여기가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힘이 들어온다면 어깨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견갑골 운동은 팔의 운동이 아니라 견갑골 사이의 운동이라 얘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 유연성이 떨어져요. 어깨가 나빠지죠. 견갑골 운동하려고 했다가 어깨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건 내가 조였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이 견갑골 사이와 요 밑에 여기가 두 번째. 이 순서가 바뀌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힘이 없어서 이게 놓친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쪼여지면 얘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어른들이나 운동을 할 때 가슴 펴 하는데 사실은 가슴을 피려면 아까 뒤에 견갑골 사이에 근력이 있어야 피는데 근력이 없어서 금방 펴도 금방 죽는 거예요. 근력의 관점에서 보면 가슴을 피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가슴이 펴지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피면 아까 제가 코어 말씀드릴 때 요 갈비뼈가 열려요. 이렇게. 이러면 허리가 만곡이 생기면서 허리가 불편해지거든요. 이제 가슴을 편다는 건 이 코어를 그대로 둔 상태로 등을 힘으로 조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만 펴면 이렇게 되면 요추가 만곡이 생기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가슴을 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클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육이 압박을 해서 관절 사이가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관절 사이에 가스가 차서 난다고도 하는데 우선 통증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소리가 자꾸 난다는 건 관절 주변에서 마찰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없어질 걸 이걸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건 관절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근육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시원하다고 꼭 좋진 않아요. 스스로 검사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거북목은 이 턱이 전방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공간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턱을 가슴으로 내렸을 때 이 턱이 이 가슴 밑에 닿아야 해요. 내려가 보실게요. 이 턱이 가슴에 닿아야 거북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첫 번째 검사고요. 두 번째 검사는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마찬가지로 턱을 여기에 터치 이렇게 닿아야 돼요. 완벽하죠. 반대쪽도 한번요. 일로 와서 닿아 볼게요. 그래서 우선 제일 큰 건 정면으로 구부리는 거, 측면으로 돌려서 구부리는 걸 했을 때 우선 통증이 없어야 해요. 통증이 있으면서 닿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클리어한 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두 포인트가 타치되면 거북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거북목 운동은 턱으로 가슴 터치한 거 있죠. 이렇게
터치해 볼까요? 네, 이렇게 터치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할 땐 이 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머리가 축구공이 돌듯이 회전을 해서 턱을 닿아줘야 이 뒤가 늘어나거든요.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쓰고 이 상태에서 척추뼈는 그대로 두고 머리를 이렇게 굴려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누워서 하거나 벽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닿으면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서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보다는 이 두 번째 운동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 돌려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내리면서 이 어깨는 밑을 향해야 여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따라가면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요게 거북목 운동이죠. 저희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TV 많이 보시죠? 저도 보거든요. 요렇게 하게 되면 거북목이 좀 더 심해져요. 왜냐면 머리가 앞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아까 저희 스트레칭 한 것처럼 머리를 옆으로 돌리시고 오른쪽 손으로 뺨과 목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눌리면서 마사지하는 효과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짧게는 10초, 길면 3, 40초 정도 해주시면 시원하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북목 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승모근은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 여기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하승모근하고 상승모근으로 봤을 때 얘는 힘이 없는 거고요. 얘는 힘이 세서 당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야 하거든요. 얘가 보통 긴장도니까 이 상승모근의 긴장을 풀려면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쭉 당겨 놓고 그리고 힘을 툭 떨어뜨리는 거죠.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깨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견갑골이죠. 견갑골을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올라갔다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를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이쪽의 근육이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앉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추, 등에 힘이 없어서 얘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머리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밑을 봐야 되는데 일은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턱을 들죠. 이게 망치는 1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를 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등에 힘을 줘서 얘를 피면 머리가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등이 굽어서 머리가 앞으로 간 거라. 그래서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이 거의 세트처럼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라 얘가 펴지면 쓰게 되어 있죠. 라운드 숄더에 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목을 잡는 순서로 운동을 하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서 있는 동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은요, 짝다리죠. 짝다리 한번 짚어보시라. 그죠? 이렇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골반 위에 있는 척추뼈는 같이 틀어져요. 그래서 섰을 때 양 발에 체중이 동일하게 딱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옆으로 돌아서요. 보통 서 계신 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힘 빼고 배를 앞으로 이렇게 이런 자세.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복부에 있는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세는 사실은 좀 힘들어야 해요. 허벅지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복부와 등에 힘을 딱 주면 이게 거의 전신에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사람이 졸리거나 기운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가 베스트입니다.